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헌재로 쏠렸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해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이고 변론 종결 이후에 38일 만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이젠 탄핵 심판을 놓고 이어져 왔던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잘 봉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갖고 온 집이 2시간 만에 다 소실됐습니다. Like when a patient gets operated on, and it's a big thing.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불은 진화되었지만 재발화 가능성도 있어 피해 복구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에 대해서 연합뉴스 TV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불 화재 연기에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은 호흡기는 물론 심혈관 질환과 면역 체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도는 연기가 많은 곳에 머물렀다면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연기 흡입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감염병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과 창문을 수시로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연기가 보일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창문틀 등 공기가 통하는 틈새를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야 하고 안구 질환 예방을 위해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대형 산불로 인한 다양한 피해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에 초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본 보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후속 조치는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응 방안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 실용적인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초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기자가 직접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재는 야산 연접지에서 용접을 하다가 발화된 걸로 추정되는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931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많게는 2,4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16대가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울산에선 화재를 진압하던 시청 공무원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현황과 피해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일주일이 넘게 연합뉴스 TV에 많은 인력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영남 지방의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 산불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울산의 산불 시작 추정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전달을 위해 대비 면적을 여의도 면적으로 두었는데요.
해당 표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뉴스에서 여의도 면적에 비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어 대다수 시청자들에게는 대비의 기준이 되는 여의도 면적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또 다른 산불 보도에서는 축구장을 대비 면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여의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중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비슷한 보도를 전할 경우 해당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땅꺼짐과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강동구청이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지하에 빈 곳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틀간 사고 현장 일대 지하 구간을 점검하고 빈 구멍이 발견되면 복구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땅꺼짐 사고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도로 및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관 손상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1천 건 가까운 땅꺼짐이 일어났는데 절반 이상은 망가진 수도관 때문이었습니다. 고압으로 뿜어나온 물에 주변의 흙이 깎이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 아래에서 이뤄졌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원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로 깊이 파고드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계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로 인해 연합뉴스TV에서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본 보도는 기사 제목에서 대책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발생 원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도움이 되었으나 이러한 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다면 보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언급하였듯 이런 땅꺼짐 사고는 최근이 아닌 거의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 현재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재산 공개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센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중 거의 8명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올해도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마이너스 11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진선미 의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 전체 신고 대상의 18%에 달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이 1명이었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보유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국회에서 공개한 원자료와 함께 다양한 관련 보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알아야 할 정보지만 공개되는 정보가 많아 오히려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여 이해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보도 외 관련 뉴스 2건 이상을 보도하는 등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했습니다. 특히 본 보도는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내역 가운데 강남 3구에 집중하여 정리하였고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재산 증가의 배경이 되었다고 덧붙여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배우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고 김세론 유족 측이 모 유튜버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단호히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유족 측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 제시되면서
미성년 그루밍 의혹이 타올랐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가 2차 내용 증명 등으로 채무 압박을 가해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한편 과거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된 것을 두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비겁했다고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심각성보다는 흥미나 자극을 추구하는 폭로성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합뉴스TV는 비교적 정제된 보도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 대부분 기사 제목이나 보도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고 사건 자체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도 역시 쟁점 위주로 기자회견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리포트 제목에서 증거 대 증거로 강조한 만큼 양측의 증거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했다면 쟁점 정리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이은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은재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부담을 나누고 1,000원으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움직임들을 화면 속에 담았는데요. 예.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천원 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한 첫날부터 장사 인천시에서는 천원주택이라는 이름의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돈 1,000원, 월 3만 원이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다세대 주택 500호인데요. 기존에 공급하던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주택을 재활용해 월세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던 주택을 3만 원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 차익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인데요. 연간 예산 약 36억 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올해는 이 1,000원 주택을 매입형과 전세형으로 각각 500호씩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까지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1,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저렴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요즘,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는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0원 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팁도 있다는데요. 결혼 후 일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1,000원 주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무주택 신혼부부나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셔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자녀를 가지시면은 그 다음 입주를 앞둔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생기면 자녀 계획도 빨라질 수 있다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죠. 혹시 이번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전세형 1,000원 주택도 추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정보 알림이를 신청하면 새로 공급 소식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정보 알림이 신청하는 게 있어요? 이처럼 1,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평범한 듯 비범한 1,000원의 기적 정책은 공공주거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교 식당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의 시작. 아침 한 끼 챙기기도 쉽지 않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일상 속 든든하고 따뜻한 아침을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메뉴는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하고 있고 또 각 코너마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는데요. 도무지 1,000원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2012년 순천향대학교에서 최초로 도입한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은 현재 전국 200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단순한 급식을 넘어 학생 취향을 반영한 메뉴 개발과 한식 외 식단 다양화 등 차별화된 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의 지원으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이 작은 시작이 청년 세대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천원의 온기는 대학 캠퍼스를 넘어 지역 내 식당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8,000원, 냉면은 10,000원을 훌쩍 넘기는 요즘, 고물가 시대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광주 광산구에서는 단돈 1,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데요. 천원 한 끼 식당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1,000원만 내면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제공뿐 아니라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복합형 나눔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광산구청과 지역단체가 함께 기획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4호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확산에 나섰습니다. 기본 메뉴는 콩나물 국밥으로 운영되며 월 2회는 특식이 제공되어 짜장밥, 콩나물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취향을 반영한 식당 구성으로 식사의 질도 높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이 이루어지는 이 식당은 하루 100그릇 한정 운영으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가득 찹니다. 한 어르신은 여기서 밥 먹고 오후에는 노인 일자리로 출근한다며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는데요. 단순한 저가 식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돌봄과 연대를 담아낸 천원의 한 끼. 작은 금액 안에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나눔의 흐름이 식당을 넘어 커피숍, 빵집 등 인근 상점들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들 가게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천원 상생 가게로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파주시의 천원 택시가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파주시는 2019년 4월 천원 택시를 처음 도입한 후 현재는 63개 마을로 확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용자는 택시 요금과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운행하며 이용 건수 역시 하루 평균 30건에서 최대 500건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용자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영천, 하동에서도 유사한 택시와 100원 버스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한 해에만 300만에서 400만 명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러한 다양한 사례는 천원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마음 덕분에 가능한 기적이라고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덕분에 가능한 기적 아닐까요?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은재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1,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큰 가치를 전해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1,000원의 아침밥으로 매일 정성 담긴 한 끼를 제공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네. 알찬 식사로 힘을 내 많은 분들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은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거주해오던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고 논밭마저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 규모 역시 막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원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경북 산불의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피해 지역의 참상도 그렇고요.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3월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택 3천여 채가 전소했으며 국가보물 고운사 등 유형 문화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피해 2천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8천여 헥타르로 여의도 면적 166배에 달합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보도하며 산불 피해 지역의 모습을 전했는데요. 예. 불로 모두 타거나 무너져버린 집과 건물, 새까맣게 변해버린 산과 과수원, 논밭 등의 모습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인터뷰는 그 상실감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몇몇 방송사에서는 시청자 제보 영상을 통해 산불이 난 현장의 긴박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예. 벌겋게 물든 하늘과 휘몰아치는 돌풍을 타고 날아드는 불티는 아찔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산불 고온과 강풍 등 기상 악조건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그 피해를 키웠는데 진화가 더뎠고 피해가 컸던 이유를 놓고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많은 산불이 발생했지만 경북에서 유독 빠르고 크게 번진 산불, 그 이유를 여러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북이 산불에 취약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산림 면적이 넓고 불이 잘 붙는 소나무가 많으며 인구 고령화로 산불 초기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이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중앙일보는 같은 기간 면적 대비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었지만 이번 겨울 누적 강수량이 21mm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경북에서 산림에 남은 수분이 적고 낙엽이 말라 불이 더욱 크게 번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3월 하순부터 영남권에 불어온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었는데요. 예. 반면에 이번 겨울철 눈이 많이 쌓인 호남권에서는 산불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유를 산불 확산의 3요소인 기상, 지형, 연료가 모두 산불 확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꽃을 2km까지 날리며 산불을 확산시킨 강풍이 확산 속도와 규모를 키운 핵심적인 요인이었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 낮은 강수량과 상대 습도로 영남 지역이 특히 심하게 바짝 마른 기후 조건을 보여 불이 붙기 쉬웠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영남 지역은 골짜기가 많은 험한 산악 지역이어서 국지성 돌풍이 불며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화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산불 진화에 쓰이는 헬기의 수가 모자라거나 노후화가 심각해 초기 불길 확산 차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산불 대응 인력 문제 등도 이번 산불 관련 보도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자, 여러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건조한 매년 봄철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산불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전보다 봄철 큰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큰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 그리고 이것이 초래하는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보도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봄철 고온 현상, 강수량 감소 등이 산림을 빠르게 말려 불이 붙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대형 산불의 배경으로 지적된 강풍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남고 북저 기압계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공기가 빠르게 팽창하고 기압계가 고기압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이 강풍이 불어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되는 이유와 그 대책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숲은 빽빽하게 조성된 데다 나무의 나이가 많아 불에 취약한 산림 구조라는 전문가 진단과 함께 장기화하는 산불에 대응하려면 산림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돼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은 초기 진화와 야간 대응이 중요한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부족해 초기 불길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산불 초기와 야간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장비 도입, 전문 인력 육성이 절실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경북 산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국민들에게 실효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언론 보도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 산불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정보를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많아졌고 그 성격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여전히 언론 보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산불도 산불 위기 단계나 지자체가 내린 대피령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산불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요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예. 이런 대형 화재가 있을 때 산불 대피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의성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예.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원인과 대책에 관해 여러 언론에서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이 있었던 점도 향후의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산불 보도에서 아쉬웠던 점은 인명피해가 컸던 만큼 이를 전하는 표현이 조금은 더 조심스러웠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산불로 목숨을 잃은 피해가 발견되었을 때 불탄 시신 발견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재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보도를 접하는 사람이 재난 피해자의 끔찍한 모습을 떠올리게 할 만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물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야 될 텐데, 잃지 않아야 될 텐데 일단은 외양간이라도 고치려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게 현실일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서둘러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나가야 하겠고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가 있지만 평소에도 여러 언론을 통해 산불 대피 요령은 물론 예방과 관련된 보도, 산불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도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형 재난 시 보도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둔 재난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예.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라고 첫 줄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또한 언론의 재난 보도는 방제와 복구, 피해의 확산 방지,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재난보도 준칙을 다시금 새기면서 이번 보도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충분히 공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는지 언론 스스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